오늘은 어떻게 하면 체력이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들으시면 나는 원래 체력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 물론 태어날 때부터 각자가 가진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레벨의 체력으로 갈 수는 없겠죠.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전자빨이다 라고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우리가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정도는 변화가 가능해요. 처음에 이 말을 들으면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정보의 퀄리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영역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이란 게 그래요. 그럼 21세기 현재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게 뭐예요? 맞아요, 과학이에요. 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도 이러한 방법을 알고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 상위 1%가 모인 프로에서 무려 13년을 압도적으로 체력 1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러한 원리 때문에 됐다? 이건 아니겠지만 엄청나게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축구할 때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죠.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 데이터는요,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인 부분이고, 실제 우리가 사는 삶은 숫자만 가지고 되진 않죠. 분명히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가 있었을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 와중에 애도 키웠을 거고, 사회생활도 했을 거고, 때로는 아프기도 했을 거예요. 이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타고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진정한 체력이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저만 실천하고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많은 운동선수 일반인분들에게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습관을 교육하고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내가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는 이 성질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신경가소성이고요. 그게 바로 후성유전학이다. 야, 네가 뭔데 신경가소성이 어쩌고 후성유전학이 어쩌고 하니,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너무나도 힘들 때 저를 이끌어주시고 훈련시켜주신 참 감사한 분들이세요. 물론 그전에도 축구를 하면서 공부를 꾸준히 했지만 2014년부터 이분들의 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고 제 삶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게 벌써 11년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제가 갈 대학교가 없었던 그 선수가 2014년에 프로에서 상도 받고, 2015년엔 올스타도 뽑히고, 2023년에는 K리그 300경기 기록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은퇴를 했지만 어떤 출강이나 협회 이사나 연맹 이사나 그 습관 강사로 다양한 곳에서 찾아주고 계세요. 최근에는 그 유네스코 코리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함께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모든 퍼포먼스를 내는 힘, 강력한 정신력, 굳은 의지, 마음먹게 달렸다? 전혀 아니다. 그 정신, 의지, 마음은 우리 몸에서 올라온다.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 뇌 3층 되뇌피질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신호 전달이나 여러 대사로 인한 화학 반응의 결과물이 강한 정신력이고 굳은 의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이지 몸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이 연구하시면서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밝혀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그중에 극히 일부 후성유전학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심도 있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후성유전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유전자와 환경이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전자 발현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는 뭐냐? 설계도예요, 설계도. 우리가 조립할 때 설계도가 있어야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시킬 수가 있겠죠. 우리 몸의 설계도가 바로 이 유전자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설계도에 맞게 조립하게 해주는 게 100%는 아니지만 환경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설계도가 엉망이야, 안 좋아, 그럼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부어도 조립이 잘 안 되겠죠. 한계가 있겠죠. 설계도가 기모남인데 아무리 조립을 잘한다고 해도 완성품이 이재훈이 될 수는 없잖아. 아주 가끔 댓글로 이재훈 닮았다고 해주시는 우리 사회봉사자분들이 계셔서 비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반면에 설계도는 기가 막혀. 근데 환경이 개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조립이 안 되겠죠. 설사 되더라도 완성품이 좋지가 않겠죠.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두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유전자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 유전자 탓을 하는 겁니다. 아니야, 환경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환경 탓을 또 많이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물론 저도 그랬고. 자, 그런데 과학이 발전되면서, 특히 이 후성 유전학이 발전되면서 이러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야,
유전자 빨도 아니고 환경 빨도 아니야. 이 둘이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받아 둘 다 중요해. 이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유전자 하면은 꼭 나오는 게 있어. 같이 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맞아요. DNA. 쟤는 유전자가 달라. 쟤는 DNA가 달라.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럼 이 DNA는 뭐고 이 유전자는 뭐냐? 자, 이거 조금 복잡하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유전자는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니까 좀 더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DNA는 뭐냐면 설계도 전체의 책이고 이 유전자는 그 책을 이루는 문장인 거예요. 책이 있으면 그 책을 이루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 문장을 이루는 단어도 있을 거잖아요. 자, 그게 바로 염기쌍이다. 자, 염기쌍? 이것도 어렵지 않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세포 안에는 핵이 있고, 그리고 그 핵 안에는 염색체 4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3개가 엄마, 23개가 아빠. 우리가 엄마, 아빠를 닮은 이유가 그건 거고. 그런데 그 염색체를 말할 때 꼭 나오는 게 뭐다? 염기쌍이다. 자, 염기쌍은 한마디로 DNA라는 설계도 책 안에 문장을 이루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염기쌍 말고 더 작은 것도 있나요? 네, 바로 그게 염기예요. 이 염기는 뭐예요? 단어를 이루는 글자다. 이 글자들은 항상 이 짝을 이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는 T와 G는 C와 서로 붙어서 염기쌍이라는 단어로 불립니다. 실제로 이 DNA는 수십억 개의 염기라는 글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배경 지식으로는 충분하다. 야, 알겠는데 이게 내 잠재력이랑 무슨 상관이야?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무지하게 상관 많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DNA라는 설계도 안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근육을 만들어라, 뭐 손톱 만들어라, 머리카락 만들어라 같은 각각 기능을 담당하는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단위를 우리가 뭐라 그랬죠? 맞아요. 유전자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DNA는 고정되어 있나요? 네, 고정되어 있어요. DNA 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 DNA에 붙어있는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에피제네틱, 후성 유전적 조절 장치예요. 자,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는데 전혀 어렵지 않다. 스위치는 쉽게 얘기해서 환경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어요. 자, 더 쉽게 얘기해서 유전자가 건물 설계도의 도면이라고 한다면 에피제네틱은 조명 스위치예요. 자, 같은 집이라도 조명이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지만 스위치를 켜면 그 공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유전자 구조는 같아도 그 유전자가 발현되느냐 꺼지느냐, 이 스위치가 켜지느냐 꺼지느냐에 따라서 방이 환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 거고 어두울 수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똑같은 유전자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스위치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지더라. 이게 바로 유전자 위에 있는 유전학이라고 해서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스위치를 켜고 끄는 핵심이 바로 뭐예요? 이 환경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을 이루는 게 우리의 습관이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식습관, 우리가 잠 매일 자죠, 그죠? 수면 습관, 뭐 운동 습관, 그리고 이거 제일 중요한 거 해석 습관, 심지어 우리의 감정 상태와 생각 패턴까지도 이 유전자 스위치를 켜고 끕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다 그래. 100% 맞다? 아니다. 어느 정도는 맞아도 환경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유전자는 우리의 잠재력이고 우리의 환경과 습관은 그 잠재력이 읽혀지는 방식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환경과 습관을 교육하고 실천하고 훈련하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습관 강의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이론만 들어서는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대규모 연구가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네덜란드 기근 사태입니다. 자, 이 연구는 실험을 하기 위한 연구는 아니었어요. 실제 1944년 2차 세계대전 말기 때 그 나치군이 네덜란드의 식량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 네덜란드로
식량이 안 들어오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굶어 죽은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수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이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지속이 됐는데 그 와중에 임신 중이던 여성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기적처럼 버티셔서 다행히 애들을 낳았어.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자, 많은 과학자분들이 특히 테사 로즈분 같은 학자분들이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를 했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 때 영향을 잘 못 받은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성인이 됐을 때 그 초고도 비만 발병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무려 19배가 높았다고 합니다. DNA 자체는 그대로야. DNA 자체는 유전자 그대로야. 근데 그 기근이라는 환경, 영양소를 잘 공급하지 못하는 그 태반이라는 환경이 태아의 일부 스위치를 꺼버린 거예요. 살려고. 어떻게? 야, 지금 음식 안 들어온다. 살려면 영양 절약 모드로 바꾸자. 아니, 음식이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들어오면 극히 일부만 쓰고 다 지방으로 저장해버립니다. 그게 생존에 유리하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절약형 대사예요. 기금 모드로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뭘 의미해요? 태아가 엄마의 태반이라는 환경, 임신 중인 엄마의 그 스트레스 레벨이라든지 아니면 영양 결핍이라든지 이러한 환경이 특정한 유전자의 발현을 바꾸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의 대사 기능을 바꿔버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연구이자 사건이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자, 보세요. 만약에 2명의 여성분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한 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근이라는 환경을 경험했어요. 다른 한 분은 평화로운 엄마가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그 환경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자,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커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식단, 똑같은 운동을 해도 누구는 살 잘 빠지고 누구는 잘 안 빠진다. 그죠? 그럼 그 상황을 보고 PT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저녁에 뭐 먹었죠? 네. 왜 그걸 못 참아요? 살 빼기로 했으면 마음 단단히 먹고 참아야지. 나는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빠지지? 자기 가치감 떨어지고, 자기 효능감 떨어지고, 좀 더 심해지면 의욕 떨어지고, 뭐 다이어트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고. 그 모습을 보는 또 내가 싫어서 그 혐오로 이어지고 비난으로 이어지고. 근데 보자고요. 그 잘 안 빠지는 사람. 이 사람이 절약형 대사가 되고 싶어서 됐냐고. 아니죠. 누가 전쟁하는 시기에 태어나고 싶어요.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나고 싶지. 근데 그걸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사람이 특별히 못나서 이 시기에 태어나고 이 사람은 특별히 잘나서 이 시기에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운이죠. 이거 그냥 운이에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건 다 운이에요. 뭐 종교를 믿는 사람은 이걸 뭐 신의 뜻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어릴 때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창시절에 축구 사려고 막 노가다를 하면서 축구를 했었는데, 자 보세요. 그게 내 잘못이냐고. 내가 특별히 못나서 다른 애들은 잘나서 주말에 엄마 아빠랑 고기 먹는데 나는 노가다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내 잘못이냐? 아니에요. 그냥 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운을 운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진짜 강한 멘탈인 거고. 우리가 DNA 설계도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못 바꿔요, 우리. 뭐만 바꿀 수 있어요? 유전자 발현시키는 이 스위치, 키고 끄는 거, 이 환경은 바꿀 수 있어요. 환경은.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후성 유전학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DNA는 못 바꿔. 설계도는 못 바꾼다고. 근데 이 설계도에 맞춰서 튼튼하게 건물을 짓는 건 어느 정도는 가능해. 내가 힘들게 열심히 해가지고 건물을 완성해서 근데 고작 3층이네? 저 옆에 있는 친구는 10층인데 내 건물은 초라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그렇게 힘들게 완성한 내 3층짜리 건물을 자랑스러워해야지. 힘든 와중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하게 만들어서 그나마 내가 3층짜리 건물을 지었구나 라고 해야지. 대부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3층짜리 건물 때문에? 아니야. 이 3층짜리 건물이 마음이 안 드는 게 힘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K리그 300경기를 뛰었는데 이거 어떤 성과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동국 선배님한테는 이거 너무 낮은 건물이야. 왜? 이분은 경기가 아니라 득점이랑 도움, 포인트를 300개 이상 하신 분이거든. 아니, 상위 1%가 모인 곳에서 프로 300경기는 누구한테는 대단해요. 하지만 또 40년 그 프로 역사를 보면 그렇게 대단한 성과는 또 아닌 거야. 야, 근데 보세요. 그래도 이 김호남이라는 사람은 그 프로 300경기 뛴 이 경험을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뭐 교육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죠? 건물의 높이가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 3층짜리 건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사람들로 채울 거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사람이란 게 각자가 가진 다 DNA가 다르잖아요. 타고난 게 다르잖아. 어떻게 다 10층짜리 건물을 짓냐고. 못 지어요. 못 지어. 그리고 만약에 모두가 다 1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해봐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만족할까요? 만족 못해요. 우리 만족 못해. 어딜 가나 다 10층인데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없죠. 만족이 안 돼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아니,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평생 연구한 내용을 제 삶에 적용시키고 수강생분들에게 교육하고 변화시킨 내용을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이거 말고 더 많이 있습니다. 뭐 루이스 터먼,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분이 계시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IQ, 그 지능 테스트 있잖아요. 그 검사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엄청 받아서 정말 큰 연구를 한 게 있거든요. 또 마이클 미니, 리처드 프랜시스 같은 분들이 하신 그 쥐 양육 교차 실험, 임신한 수정란의 그 환경을 태반을 바꾸니까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더라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시모어 캐티라는 분이 하신 그 조현병 입양아 실험, 재밌는 연구 정말 많지만 이 모든 실험이 말하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유전자와 환경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 한 덩어리야. 서로 우전성이 강해. 이거예요, 결론이. 그럼 이러한 결론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이 환경을 개선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나의 잠재력, 유전자 발현의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운을 운으로서 받아들이는 거. 이거 제일 중요해.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몰입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 변화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뭐다? 진짜 체력이다, 그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환경의 주체가 우리의 몸이고. 야, 근데 여기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유전자만 이야기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듣고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죠? 근데 환경은 더 쉬워요. 근데 내용이 가볍진 않아. 집중력을 갖고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요, 내 몸 밖에 있는 외부 환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내부 환경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내적 모달이라고 하는데 개념은 어렵지 않아요. 자, 우리 몸은 모든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시각이라고 했을 때 눈으로 뭔가를 봐. 이건 뭐예요? 사물이 인간의 시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빛, 가시광선을 반사시킨 빛을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망막의 광수용체에 자극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망막 신경망을 통해서 시신경이 자극이 되고 이 친구들이 정보를 우리 뇌에 있는 시상으로 보내서 다시 후두엽에 있는 시각피질까지 전달이 되고 다시 시상으로 정보가 와서 우리 의식의 영역, 대뇌피질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살짝 복잡해지죠? 하지만 이 복잡한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뭐다? 우리는 눈으로 본다? 아니, 뇌로 본다. 눈은 우리 뇌에 시각 정보를 전달해주는 우체부 아저씨다. 그리고 이 정보가 어디를 거쳐야 맞아요? 시상이라는 곳에서 대뇌피질로 온다고 했어요. 그럼 시상은 뭐예요? 우체통이에요. 우체통. 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우체통. 자, 여기까지 들으면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체부 아저씨가 정보를 가지고 우체통에 넣으면 내가 그걸 보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우체통에 있는 정보를 바꾸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뇌 후두엽에 있는 시각피질이 하는 역할이다. 자, 어렵게 DNA 이해했는데 시각피질 후두엽 어쩌고 나와요? 하지만 이것도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외부로부터 받은 정보를 시상에 보내는 양보다 이 시각피질에서 시상으로 보내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자, 한마디로 우체통에 있는 편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두지 않아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편집한다. 그리고 그 편집된 내용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뭐죠? 잘 모르겠죠. 근데 이 사진 보면 어때요? 아, 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사진을 봐볼게요. 보이죠? 이제 소가 보이죠? 이전 그림을 보고 학습한 우리 뇌는 이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이제는 소를 안 보고 싶어도 보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이미 보기도 전에 이것은 무엇일 거야 라는 내적 모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정보를 기존의 정보와 섞어서 우리 뇌가 본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을 봐볼게요. 어떤가요? 삼각형이나 어떤 도형이 보이나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삼각형, 도형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뇌가 보기 편하게 삼각형을 만든 거예요. 영상 정지시키고 한번 보시면 없어요. 삼각형은 사실 없어. 자, 이 사진은 뭐가 보이나요? 그렇죠. 판다가 보이죠. 근데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판다는 없어요. 하트와 동그라미 반원만 있어요. 제가 이제 다 가리고 눈만 보여줘 볼게요. 눈만 보여줘도 여러분들에게는 판다가 그려지죠.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이 환경이라고 말하는 건 뭐 방에 책이 많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 외부 환경과 내적 환경이 어우러진 걸 의미한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시각 정보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주로 외부로부터 많은 정보를 받아요. 뭘로 받아요? 오감으로 받잖아요. 그죠?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죠? 그리고 이 오감 없이도 나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죠. 내가 눈 감고도 정확하게 내 팔 위치를 할 수 있죠. 팔이나 근육 센서들이 만들어내는 고유 감각이 있고 눈을 감고도 정확하게 내 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어떤 심장이나 장, 소반 마렵고 대변 마렵고 배고프고 하는 거, 이 내부 감각이라고 하는데 이 정보들도 다 똑같아요. 어떤 독립적이지 않고 외부 정보와 내부 정보가 함께 만들어내요. 아니 내부 감각은 내부에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으면 그에 대응해서 심장 빨리 뛰고 호흡 가빠지죠. 그리고 이러한 내부 감각들이 대뇌 피질로 가서 공포, 두려움, 짜증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실제 그 불안장애 환자분들의 현상을 아주 단순화하면 별것도 아닌 신호를 뇌가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가보르마테나 루돌프 지나스 같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그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저도 무릎 통증 때문에 고생을 했었고 지금은 좀 잡았습니다. 이분들 뭐예요? 내적 모델의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생겨서 심각하지도 않은 통증을 심각하게 만들어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물론 모든 만성질환 환자가 100% 이 내적 모델의 오류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건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걸 세계적인 병원이죠. 메이오 클리닉 병원에서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버드 의대나 옥스퍼드에서도 마인드 바디 테라피, 소매틱 인티그레이션 이러한 치료법 같은 걸 꾸준하게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약물 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좋으니까. 재발률도 적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매틱은 뭐냐? 내가 느끼는 몸을 소매틱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신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몸, 혹은 내가 거울에 비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이는 내 몸, 우리가 눈바디라고 하죠. 이거를 우리가 피지컬이라고 한다.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진정한 체력으로 가는 길에는 이 소매틱 바디가 훨씬 더 중요하다. 꼭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력의 관점에서는 내가 느끼는 내 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바디 프로필 찍는 몸 보면은 거울로 볼 때는 이쁘죠. 기가 막히죠. 남들이 볼 때는 와 이러지. 근데 실제 본인의 느끼는 몸은 어때요? 예민하고 지치고 에너지 없죠. 당연하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인위적으로 다 빼버렸는데 근육 펌핑시키고, 그리고 그 순간에 찰칵하고 남기는 사진인데 그게 건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미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적어도 이 세상을 표상하는 유일한 통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몸에 대해서 정말 그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다시 한번 이 환경을 세팅하는 건 단순히 방울 바꾸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깊은 내용을 함의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이 환경을 세팅할 수 있는 건 크게 4가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음식, 수면, 운동, 호흡 훈련이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교육하고 있는 습관 교육이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환경을 세팅하나요? 자, 이거는요, 내가 직접 실천함으로써 내 몸에 변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경 가소성이 필요하고, 그 변화는 시기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최소 8주에서 12주 정도 걸립니다. 근데 배우는 건 4주 커리큘럼인데요. 한 번 결제하면 12개월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꾸준히 들으면서 하는 게 실제 내가 변화하는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다. 1주 차이는 뭘 하냐면요. 자, 본인의 장점을 디테일하게 찾고 장점 중심으로 하루를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배웁니다. 이거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 건물. 내가 3층이든 2층이든 5층이든 그거 상관없어. 각 건물이 가진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건물의 형태가 또 다를 거잖아. 예를 들어서 내 건물이 면적이 넓은데 기둥이 없어. 그럼 어떤 풋살장이나 스포츠 시설을 넣어도 되겠죠. 장사를 잘하는 그 매장 사장님을 만나봐도 장사는 이게 중요해, 장사는 이게 중요해, 다 달라요. 관점에 따라서. 자, 누구는 맛이 중요해, 누구는 마케팅이 중요해, 누구는 친절함이 중요해. 다 중요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현장 안에서는 각자가 잘하는 게 디테일하게는 달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유전자는 다 달라. 이 말은 누구는 3층이고 누구는 5층이야. 근데 그거 중요해? 별로 안 중요해. 뭐가 더 중요해? 내가 가진 이 건물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걸 먼저 배우고 실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중에 신경 가소성 이야기 좀 나오는데 이거 전혀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차 습관인데요. 이때부터는 내 하루에 적용할 수 있는 습관을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루틴과 습관이 뭐가 다른가요? 루틴은요, 내 의도가 들어가는 게 루틴이고요. 습관은 내 의도가 들어가지 않는 게 습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건 의도적으로 배우니까 루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우리는 처음에 루틴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이 일으키는 여러 생물학적 변화가 있겠죠. 특히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가
가시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분비되게 만듭니다. 또 우리가 긍정적 해석, 어떤 끈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뇌 부위에 혈액을 꾸준하게 보내주면서 이 뉴런들의 신경망들이 점점 촘촘해지는 걸, 바꾸는 걸 배우고 실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변한다의 가장 강력한 힘, 이 신경 가소성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2주차가 좀 빡센데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그런 거 말고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이룰 때는 오늘 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 오늘 하는 거. 그거를 배우게 된다. 그리고 이 습관의 본질은 호흡 훈련에 있다라는 개념을 배워요.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이거 호흡 명상을 배운다.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종교적 개념 말고 뇌과학이나 신경학 관점에서의 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흡 명상 가이드는요, 현재 정말 저의 삶의 은인이죠. 김주환 교수님의 호흡 명상 영상을 넣어놨는데 제가 직접 가이드 해드리는 그 명상 영상은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계시면 추가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니까 기다리시면 되고, 왜냐하면 저의 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되면 추가로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주차 때부터는 좀 더 빡세집니다. 음식과 수면을 배워요. 이것도 그냥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게 아니라 유전자 발현, 이 스위치에 정말 강력하게 결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거든요. 음식. 그래서 음식을 배웁니다. 근데 이 음식도요,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인 분들과 운동선수가 음식을 먹는 게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의 지금 신청을 많이 해주셔서 일반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유용한 그 지방 잘 타고 평소 에너지 레벨 올리고 염증 없애고 뭐 피부 좋아지는 음식 강의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가로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식, 단식, 그리고 일반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 추가로 이 영상이 제가 지금 원고를 보니까 3시간, 4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분량이 추가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지금 습관 강의 총 시간이 5시간 53분인데 거의 그 한 강의 분량의 내용이 추가로 업로드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꾸준하게 실천하고 계시면 이것도 추가로 적용하실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면을 배우는데요. 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간이 작동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포유류 동물 다 똑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잠 7시간 이상 못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단순히 내가 시간을 확보 못해서 그 개념을 넘어서 내가 잠을 자야지 하는데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시는 거 아실 거예요.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잠은 우리 의도가 닿을 수 없어요. 자율신경계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의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래야 잠이 잘 오는지 이거 배웁니다. 그래서 이 3주차에 분량도 제일 크고 효과도 제일 좋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4주차는 뭐냐면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 그리고 점검하는 거. 근데 점검을 했을 때 나의 가치관과 내 우선순위가 잘 정립되어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요. 만약 이게 불분명하다면 바로 잡고 다시 나아가는 행동 플랜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요, 자 보세요. 저는 선수 시절에 강의를 듣는 거에 어떤 배움에 대해서 아끼진 않는 사람입니다. 선수 시절에도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거의 한 2천만 원 이상은 쓴 것 같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는 거에는 아끼진 않아요. 어디 안 가거든. 근데 제가 그 수많은 강의를 들어봤지만 좋은 강의는 배운 내용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더라고. 왜냐면 이론만 가지고는 내 삶이 안 바뀌니까. 그리고 내 삶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가 배운 것과 직접 경험한 것은 학습의 차원에서,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4주차에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를 듣고 변화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지만 제가 한 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 사업을 하고 계시는 워킹맘이세요.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분이 강의를 듣고 남겨주신 글을 보시면 체력이 걸림돌이라 관련 유튜브를 보다가 알게 되었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 다 잘해. 근데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 근데 체력이 안 돼. 몸이 안 따라줘. 이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려고 했는데 수강생분들이 대부분 운동선수라 고민이 됐어요. 당연하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상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바디 공식 채널로 왔어요. 이 채널로 오는 상담 메시지는요, 100% 제가 다 합니다. 챗봇 이런 거 안 써요. 다 100%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답장을 드렸고 강의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결론이 뭐냐? 자, 운동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을 하고 싶다면 이 강의는 필수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공은 각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장했다. 이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사실 이 강의는 상위 5%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나머지 95%의 사람들도 쉽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준 강의입니다. 저는 이 수강생분을 잘 모르지만 이분이 보내주신 그 내용을 모두 공유 드릴 수는 없겠죠. 근데 보내주신 메시지를 보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도움을 청할 분도 계시고 실제로 그 정신적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주변에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그럼 이분은 그분들을 많이 경험을 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실제 삶에서 하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습관들이 혹은 사고 방식이 이 강의에 알기 쉽게 나와 있다는 거야. 저는 이 알기 쉽게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뭘 배울 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레벨에 맞는 언어와 사인들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너무 힘들어.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구 훈련 프로그램은 어플라이 1에서 시작해서 트랜스퍼 1으로 넘어가서 게임 형태로 이어지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어플라이 단계에서 드릴을 섞어주고 트랜스퍼 1에서는 플레이 형태로 해주는 게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됩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뭔 소리야. 못 알아듣죠. 그죠? 근데 이거 되게 쉬워요. 어플라이 1은 뭐예요? 몸풀기, 기본기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트랜스퍼 1은 뭐예요? 기본기를 바탕으로 응용하는 거. 훨씬 쉽죠, 그죠? 저는 습관을 교육하는 습관 교육자로서 가장 큰 역량은 어려운 내용을 누구나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 DNA를, 그 유전자를 책과 문장으로 비교한 것처럼 그리고 이분의 마지막 멘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주도적인 삶,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이분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들으시고 혹은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동기를 얻습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갑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자, 유튜브 영상이 알게 해주는 거라고 한다면 습관 강의는 되게 해줍니다. 지금의 나로 살 건지 다시 도전하는 본래의 나로 돌아갈 건지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저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실제 저도 11년 전에 시도를 했었고 물론 시행착오가 많았죠. 왜냐하면 보세요.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나 그 책의 저자분들은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죠. 여러분은 물어볼 때가 있잖아. 제가 직접 질문을 받고 각자 상황에 맞게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시행착오가 왔을 때 물어볼 사람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을 엄청 아끼죠. 그건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그 아끼는 비용, 그 강의 신청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강의 신청하시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타링 Q&A 란에 질문을 남겨놓으시거나 참바디 공식 채널 친구 추가하시고 저한테 그냥 카톡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실시간은 아니더라도 2일 안에, 정말 늦어도 4일 안에 100%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는요, 제가 스케줄이 많은 것도 있지만 그냥 답변 드릴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제가 똑똑할 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걸리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으니까 더 좋은 답변을 위해 이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가 긍정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오늘이 가장 빠르다는 거. 오늘 해야 내가 만든 올바른 습관이라는 환경이 내 유전자가 발현돼서 잠재력이 폭발하는 나로 최대한 오래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일이 아니고 일주일 뒤가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행동 플랜들을 습관 강의에 잘 넣어두었으니까요. 오늘 하셔서 오늘부터 바뀌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